5명이 80억 명의 정보를 통제한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검색 엔진, 클라우드 서비스, AI 플랫폼,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5개입니다. 80억 인류의 정보 흐름이 이 5기업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의 핵심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이사회? 주주들? 실질적으로는 창업자이거나 소수의 핵심 경영진입니다. 결국 전 세계 정보 네트워크의 방향을 몇십 명이 결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라리는 이 구조가 인류 역사에서 전례가 없을 만큼 위험한 권력 집중이라고 말합니다. 기술 권력은 유례없이 소수에게 몰려있는데 그 권력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이 구조가 왜 문제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기업을 악마화하는 게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 속 권력 집중과 그 결과들,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그 사례로 가득합니다. 로마 황제 한 명의 결정이 수백만 명의 운명을 바꿨고 중세 교황의 한마디가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수의 자본가들이 수백만 노동자의 삶을 통제했죠. 그때마다 인류는 그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의회 민주주의, 상권 분립, 독점 금지법, 노동조합, 오랜 투쟁과 희생 끝에 권력 집중의 폐해를 막는 제도적 장치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기술 권력의 집중에 대해서는 아직 그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전례 없는 수준의 권력 집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다. 그런데 누가 갖고 있나?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석유가 20세기 산업 경제의 핵심 자원이었다면 데이터는 21세기 AI 경제의 핵심 자원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진 회사가 더 좋은 AI를 만들고 더 좋은 AI가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더 많은 사용자가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이 선순환이 반복되면서 거대 기업은 점점 더 강해지고 나머지는 따라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누구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이 구글에 검색하고 유튜브를 보고 지도로 길을 찾은 모든 데이터는 구글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정보, 이동경로, 구매 패턴, 정치 성향까지 포함해서요. 우리는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서비스를 공짜로 씁니다. 하지만 그 거래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상품 대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 자신이 상품이다. 디지털 시대의 오래된 경고. 민주적 통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한 것이 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의를 가진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기업도 견제와 감시가 없으면 결국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의 결정이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영향을 미치면서도 그 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나 책임 구조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콘텐츠가 추천되고 어떤 정보가 삭제되고 어떤 사람의 계정이 차단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선출된 누구도 아닌 민간 기업의 내부 정책이라는 거죠. 2021년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게는 페이스북이 자사 알고리즘이 사회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익을 위해 방치했다는 내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선의도 아니었고 감시도 없었고 결과는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AI 시대의 권력 집중은 더 빠르게 가속된다. 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이 권력 집중이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AI를 개발하려면 어마어마한 데이터, 연산력,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곳은 전 세계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결국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도 소수기업이 독점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AI가 의사결정의 속도를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으로 높인다는 겁니다. 소수가 AI를 통해 더 빠르게 더 많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의 영향이 더 넓게 퍼지는 사이에 민주적 토론과 견제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권력이 집중되는 속도와 그것을 견제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속도 사이의 격차가 AI 시대에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민주화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겁니다. 기술 권력은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데이터가 그 권력의 연료이고 우리는 그 거래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모른 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견제할 제도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라리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기술의 민주화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AI와 데이터를 통제하는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된 채로는 아무리 투표권이 있어도 실질적인 자기 결정권이 없는 세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AI 기술 자체에 대한 규제만이 아니라 기술 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설계입니다. 이건 정치인들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고 어떤 기업에 우리의 데이터를 넘기고 어떤 규제를 요구하는지가 모두 이 권력 구조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9번 주제 생존과 번영을 위한 선택, 우리에게는 실수할 여유가 없다를 다룹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